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리 와서 인사 남겨주신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려주신 만큼 금요일의 과학터치 역시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왔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만큼 댓글창에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실 영남대학교 이근우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임상으로서 영남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의사면서도 이제 과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의사과학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누군가의 어떤 삶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유행이잖아요. 네, 오늘 네. 이 강연을 통해서 의사 과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뭐 제가 아주 뭐 오랫동안 해온 건 아니지만 네. 짧은 저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 강연 또 기대해 보면서 자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이근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 제목은 의사과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사과학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의사면 의사고 과학자면 과학자지 왜 의사랑 과학자를 이렇게 하나로 붙여놨을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는 이제 영남대병원에서 정형외과와 척추를 전공하고 있는 의사이자 셀렉서 바이오라는 바이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혁신형 의사과학자 및 융합형 의사과학자로 지정되어 있는 의사과학자입니다. 또 그 외에도 대구 경북 첨단의료재단의 자문위원 및 생체자원거점기관의 자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첫 번째는 저 같은 의사, 임상의로서의 의사가 어떻게 연구자가 되어서 의사과학자라는 어떤 그런 직역을 소화하고 있는지를 대충 설명드리고자 하며 두 번째는 제 전문 기초 연구 주제가 이제 줄기세포 그리고 엑소돔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와 엑소돔에 대해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학생분들은 이제 또 의사를 꿈꿀 수 있습니다. 꿈꾸고 보통 그 의사를 꿈꾸면서 수능을 치고 의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대에 들어오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목표, 환자를 잘 치료하겠다, 아니면 나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잘 도와주겠다, 뭐 이런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의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의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나 아주 이렇게 꿈꾼 미래 같은 그런 환상을 갖고 의대에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나 주위로부터의 권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삶이 의사들이 많더라, 그런 주위의 어떤 그런 추천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 뜻 없이 의대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대에 들어오고 나서 의대생이 되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러한 환호와 환희를 짓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아주 시험이 아주 연속적으로 있으면서 거의 밤새다시피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와중에 큰 좌절감과 큰 실망감을 안게 됩니다. 그럼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되면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이제 의대를 들어오고 의사가 될 건데요. 먼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의사가 되면 많은 환자를 보면서 큰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지금 코로나 이러한 시국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진들한테 많은 격려도 주시면서 덕분에라는 이런 좋은 구호를 주시는 것처럼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아주 좋은
그런 나 그 다음에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가 된 후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돈을 버는 것도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100%다 영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도 좌절감과 실망감의 연속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큰 책임감이 자기한테 이제 오게 됩니다. 자기는 의사가 되고 나면 특정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치료의 영역에 하나하나의 치료 행위가 환자의 건강과 안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 행위에 대한 큰 책임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의사가 뭐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그림은 얼마 전에 방영됐던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프로였는데요. 여기 의사 5명은 정말 자기 의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주위 분들을 이렇게 돌보고 배려해가면서 좋은 의사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슬기로운 의사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된 목표가 뭐였냐? 의사가 이제 되려고 했을 때 왜 되었을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의사의 사명감이 뭘까? 의사가 의대에 들어오고 의사가 되면서 사실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군대도 조금 배려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받게 되는데 그 배려에 받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뭘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사로서 보람된 일이 뭘까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의사가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료 그리고 진단 기술이 아직 100%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임상 진료를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학문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최근에 의사과학자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직 의사과학자에 대한 정의는 내려진 게 없습니다. 의사과학자가 뭐가 의사과학자냐? 그거를 말하는 경우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사과학자라는 것은 실제 임상 진료를 함으로써의 바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료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진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느끼고 나서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연구를 함께 병행하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과학자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도까지 의대,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 부분에 총 5명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중에서 의사가 총 2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2분이 있었는데 특히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야마나카 신야라는 선생님은 저와 같이 의사이면서도 정형외과 출신의 임상의사였습니다. 이러한 임상의사, 정형외과 출신의 임상의사가 어떻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을까? 저는 상당히 의아했었는데요. 이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야마나카 신야 선생님이 받고 나서 제가 이분의 이제 바이오그래피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분이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공을 했었는데 이 빨간 줄 친 부분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읽어보고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본인이 여러 가지 환자, 특히 치료 방법이 없는 뭐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척수 손상 환자들에 대한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는 많은 환자들을 보고 나서 큰 좌절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배드사이드한 그런 경험들이 자기를 이제 임상 의사에서 기초를 연구하는 의사로 자기를 이제 변화시키게 된 계기가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부족한 지금 의료, 진료, 치료의 현실을 본인이 깨닫고
자기는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자 기초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기초 연구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조금 더 고통을 피하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기초 연구를 자기가 시행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2012년도에 야마나카 신야 선생님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전공의 과정을 끝나고 국가 군중경위에 선발되어서 군중경위라는 뜻은, 저희는 이제 보통 전공의를 끝나고 되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전공이 끝나고 나서 군대에 있는 군인들을 수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인원들을 따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걸 군중견이라 그러고, 그러면 전공의를 끝나고 1년 정도 술기를 쌓고 나서 다시 군대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요. 보통 1년에 한 10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운 좋게도 제가 선발을 되게 되었고, 이 선발되는 와중에, 펠로우 하는 와중에 임상 수술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초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제 기초 연구 분야는 스템셀의 기초를 가지고 되었고,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생명과학과 교수님과 같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조금 진행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과학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의사과학자는 임상과 기초 연구를 같이 병합하는 그런 경우를 의사과학자로 얘기하고, 그럼 왜 의사과학자가 왜 필요하냐, 이에 대해서는 앞서 야마나카 신야 선생님의 바이오그래프에도 볼 수 있듯이, 그 질환을 치료하는 임상의사가 가장 그 질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며, 그 질환을 치료하면서 뭐가 제일 부족한지도 제일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진단을 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그 질환 전문 임상 의사일 거기 때문에, 그 임상 의사가 기초 연구를 함께 하면서 그 해당 질환의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은 영남대병원에서 주 3일을 하고 있고요. 기초 연구를 주 이틀을 기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임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남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초 연구는 제 개인 연구실, 그리고 대구경북천복의료재단, 그리고 제 개인 회사인 주식회사 셀렉소바이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사과학자는 여러 면에서 많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에 대한 심포지움을 여러 방공에서 많이 시행해왔고, 최근에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도 미래의과학자를 꿈꾸기 위해서 의전원을 설립한다든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과학자 진로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현재 의대 재학 중인 학생이나 혹은 의대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과학자가 무엇이며 앞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그리고 발표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있는 영남대병원은 많은 의사과학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과학자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라 해가지고 저와 같은 주니어 교수, 그러니까 교수 임용을 받고 6년, 7년 이내에 주니어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혁신 의사과학자는 총 국내 8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융합형 의사과학자라 그래가지고 국내 총 3개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준비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남대병원은 이 2개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제가 조금 더 의사과학자라는 이런 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영남대병원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와 엑소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들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줄기세포라는 것은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다분화 능력이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존재하면 이게 어떤 만약에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리면 줄기세포 하나로 이 손가락이 재생이 되냐? 옛날에는 이제 처음 줄기세포가 나왔을 때는 재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줄기세포가 연구가 곽강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피콜로인데요. 피콜로가 항상 싸우다 보면 팔이 잘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생물체의 일부가 이제 상실이 된 거죠. 이렇게 상실이 되었을 때 피콜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재생을 시키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이로써 다시 이제 팔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생활을 하는 이런 걸 보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재생이라고 의미합니다. 줄기세포는 이러한 재생의 효과는 처음에는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였지만 사실 지금은 줄기세포가 재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줄기세포라는 것은 특정 세포 여러 가지 형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전능성, 하나는 다능성, 하나는 다분화능으로 표시합니다. 전능성은 하나의 세포에서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능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포에서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지만 개체 형성은 불가한 겁니다. 개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능성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전능성이나 다능성은 실험실 세팅사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다분화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분화이라는 것은 한 세포에서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특정 세포들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다분화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 영역으로 포함을 본다면 전능성이 제일 큰 카테고리가 될 것이고 다분화능이 제일 작은 카테고리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템셀, 줄기세포의 종류에는 엠브리오닉 스템셀, 이거의 뜻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태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가 형성될 때 생기는 줄기세포를 의미하는 거고, 어덜트 스템셀은 성체 줄기세포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성체 줄기세포는 저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몸에는 군데군데 어떤 조직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원인의 형태로 줄기세포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한 개가 유도 줄기세포, 뭐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iPS라고 합니다. 한글보다는 영어로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 iPS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영역이며 이것이 아까 앞전 설명드렸던 야마나카 신야 선생님하고 연관성이 있는 세포입니다. 이 iPS라는 거는 2012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두 분인데요. 존 B 걸든이랑 야마나카 신야 선생님인데 이 두 분이 이 iPS라는 줄기세포를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인물 두 분이시고, 특히 야마나카 신야 선생님이 이것을 거의 완성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iPS라는 게 뜻이 뭐냐면 그냥 성인의 성체, 일반 세포를 야마나카 팩터라는 특정 화학적 자극을 줬을 경우에 이것이 꼭 줄기세포처럼 변신을 하는 겁니다. 이 변신된 줄기세포가 다시 특정 세포들로 분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우리가 줄기세포를 연구를 하려면 특정 지방 조직을 떼서 그거를 다시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줄기세포를 그 지방 조직에서 추출을 해서 그 줄기세포를 분화를 시켜서 배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를 얻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획기적으로 줄게 된 것이죠. 그리고 CMYC라는 이 진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이러한 단백질이 그전에는 온코제닉, 그러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야마나카 선생님이 이 CMYC를 딴 거로서 대체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연구를 하심으로써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를 야마나카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줄기세포는 특징적인 줄기세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예전에는 줄기세포만 있으면 없는 신체가 결손된 부분이 재생되고 그렇게 돼 있다고 했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줄기세포의 특징은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옮겨가는 이런 호밍 이펙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줄기세포 주위에 재생을 도와주는 어떤 팩터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줄기세포 자체가 염증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요. 우리 몸에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 몸에 손상된 부위 근처로 염증 반응이 처음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 조직이 이제 반응 조직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 이는 조직이 치유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데, 이 줄기세포가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조직이 조금 더 재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여러 군데서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지금 옆에 왼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연구들이 실험실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형외과, 척추를 전문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신경재생, 그 다음에 신경 중에서도 척수 손상에 대한 재생, 그 다음에 골분화 및 골재생에 대한, 그리고 염증성 골관절 질환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좀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개체의 태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된 증식을 일으키게 되면 암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를 극복한 다른 이제 그럼 줄기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소재가 없을까 연구를 하던 와중에 1983년도에 우연히 혈액세포를 연구하다가 세포외 소포체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이라는 어떤 특정 베지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이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 안에 이제 엑소좀이라는 게 있다. 이 엑소좀은 줄기세포와 유사하게 세포는 아니지만 여러 좋은 프로틴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핵산, 특히 메신저 RNA나 마이크로 RNA 같은 우리 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세포가 아닌 소포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엑소좀은 줄기세포보다 더 좋은 우월한 기능은 세포 간의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서로 세포가 잘 조종할 수 있는, 그래서 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엑소좀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이 엑소좀은 제가 촬영한 템이나 샘으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엑소좀은 이중지질, 그러니까 이 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이고, 크기는 대개 한 40에서 160 혹은 200 나노미터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엑소좀의 연구는 2000년대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줄기세포 연구를 많은 부분 대체하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템셀과 엑소좀을 비교해 보면, 스템셀은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상용화하기에는 여러 문제들로 해서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주니어 스텝이 새롭게 그 시장의 연구 분야에 뛰어들기에는 너무 앞서 나간 연구자들과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엑소좀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개발 소재로서 추출 키트가 개발되어 있어서 실험실 랩상에서는 연구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앞서 나가는 분들과 지금 저처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주니어와의 관계가 그 갭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연구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보다 더 좋은 거는 일단 보관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특히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성질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좀 좋고요. 대신에 줄기세포는 영하 80도에서 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임상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엑소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지금 혁진 의사과학자로서 근골격계 질환에 타겟한 엑소점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금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의사과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사는 임상의사와 기초의사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임상의사는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각각의 고유한 그런 진료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 환자들을 보고 진료하는 것을 임상의사라고 하고요. 기초의사는 임상의사랑 별개로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지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든지 그런 생화학, 생리학, 물리학, 의료 물리학 이런 거에 대한 이러한 임상을 보조하는 그리고 기초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는 무슨 의사를 기초의사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과학자라는 것은 임상과 기초를 함께 병합하는 것이고 이럼으로써 지금 임상 진료할 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개발하고 또 그를 또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의 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의사과학자라고 따로 직군을 분류하지는 않고 단지 이제 임상이랑 기초랑 같이 연구하시거나 기초의사시면서도 임상에 연관성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을 대부분 이제 묶어서 의사과학자라고 통용합니다. 의사과학자는 듣기만 하시면 알겠지만 임상 진료를 하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임상 진료를 하면서 기초 연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쁘고 정신없고 거의 집에도 잘 못 가고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도 많이 초래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걸 그럼 왜 하냐 사실 이걸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이 성취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 분야를 파고들면서 뭔가 한계를 이제 발견하거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보다 더 높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얻게 되는 그 성취감 그러면서 다시 또 의욕을 생기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환자들한테 보임으로써 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 주시고 그 참여하는 모습으로써 또 치료 결과가 더 좋아져서 또 서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의사과학자를 하시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의사과학자 대부분들은 또 많이 창업을 하게 되십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의사과학자의 바쁜 이런 시간은 당연히 가족의 배려가 있어야 될 거고 저 역시도 제 부인과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부인과 두 아들이 이제 여러 큰 배려를 해줘서 제가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년에 회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제 연구를 좀 더 지속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저희 회사는 셀렉소바이라는 회사고 엑소점을 통해 가지고 근골격계 질환 및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기초 실험실에서 저희 연구원들과 같이 이제 밤을 새가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이런 사업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회사 창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의대 과정 중에서 거의 한 70%가 창업을 고민하고 실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접근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회사 창업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나라도 의사 창업 이런 회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창업한다는 뜻은 그 연구를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사업화 모델로서를 가지고 치료제를 조금 더 한 발짝 어떤 환자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겠다 이런 뜻을 회사를 창업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돈을 벌려고 회사를 차리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회사를 창업함으로써 연구를 하시면서
뒤늦게 돈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그 연구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 유입을 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는 것이고, 요즘은 AI 같은 이런 신의료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진료, 그리고 뭐 지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AI 베이스드 테크도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바이오테크 같이 진단 기술이라든지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을 하는 이유는 연구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연구 결과물을 조금 더 잘 만들므로써 인류에 좀 더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나은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파생 연구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파생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많이 발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 창업을 하시면서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는 이제 의사 본인한테도 당연히 만족감, 성취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 같은 인류, 그리고 사회,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의사과학자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의사과학자라는 것은 임상과 기초를 같이 병합하는 것이고, 임상 진료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료나 치료, 진단의 부족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그걸 조금 더 밝혀서 조금 의료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선순환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사과학자라는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현재도 국가 차원에서 여러 사업화 모델을 만들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사과학자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의사과학자에 대한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초중고 학생분들도 의대를 꿈꾸고 의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순히 임상의사로서의 의사, 아니면 기초의사로서의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라는 또 다른 개념의 의사 직군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열심히 좋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바라는 그런 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의사라는 직업을 들으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진료실에서 이제 흰색 가운을 입고 환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바로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네. 보통 그런 장면을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YU정희님이라는 분도 의사과학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됐다 댓글을 또 남겨주셨고, 다소 생소하고 흥미롭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체에 적용한 치료가 실제로 많은지도 궁금하시고, 교수님 연구 분야가 계속 발전된다면 장애가 많이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으시대요. 네, 먼저 현재까지 줄기세포 치료제는 저는 이제 정형외과 척추를 하고 있으니까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딱 하나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출시가 되어 있고, 네. 지금 치료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게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만약에 그 해당됐던 질환이 치료가 되면 잘 나으면 당연히 많이 사용하겠지만 아직 줄기세포의 그 치료제의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줄기세포는 치료제가 적기도 하고 효과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크게 많이 발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제 그거 자체로 많은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 거죠. 네네. 근데 추가로 출산하면서 아이의 줄기세포 보관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보관해 주는 것이 그때가 줄기세포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줄기세포 원이. 근데 제일 이렇게 분화능이 높은 게 보통 배아줄기세포라고 얘기하고, 배아줄기세포랑 가장 가까운 것이 그 태반이나 네. 그 탯줄에 나오는 줄기세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리 보관했다가 지금 진료 기술이라든지 치료 기술은 그까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네. 어차피 그 애가 커가면 뭐 30년 있다가는
그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많은 치료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향후에 이제 치료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네, 보관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또 의사 과학자는 진료와 임상 연구를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데 의학을 전공하고 진료는 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라는 맞습니다. 질문을 주셨고 그럼 그분들은 과학자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의사인 건가요? 과학자인 건가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기준으로 의사과학자는 네. 저는 이제 임상과 기초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의사과학자는 임상과 기초를 같이 하는 건데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을 전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기초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까 제가 제 멘토 같이 뭐 그분은 모르지만 제가 멘토로서 많이 따라 하려는 분이 네. 일본의 야마나카 신자라는 그 선생님도 원래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료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교토대학에 있는 IPS 센터에서 거기 센터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기초를 좀 하다 보면 임상이 조금 더 뒤로 터지고 네. 기초 연구가 자기의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처음부터 임상보다는 기초로 이제 딱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상을 해야 의사과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성현숙님께서 돈보다 연구를 위해서 회사를 창업하신다니 존경스럽다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연구도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다고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채팅을. 근데 사실 저희 나라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사과학자 사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희 영남대만 해도 뭐 몇백억씩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의사학자 양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도 이제 열심히 의사학자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후배들 의사들도 이제 의사학자로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네. 아마 한 20-30년 후에는 정말 훌륭한 의사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진짜 단순하게 궁금한 건데요. 네. 의사 과학자가 되려면 의대를 일단 가야 되는 건 거죠? 우리나라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 미국에서도 의사학자라는 그 용어가 생겼지만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인데요. 근데 네. 이게 꼭 메디컬이 아니더라도 의료 쪽에 종사를 하시면서 하는 것도 의사학자이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직 의사학자라는 그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반드시 의사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카이스트나 포스트에서 의과학, 융합의과학, 의과학 대학원 이런 걸 설치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고 하지만 거기는 지금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과를 대학원생으로 모집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의사여야지만 의사과학자가 된다고.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 질환이나 치료제 개발을 추구를 하면서도 네. 이제 기초 영역을 같이 병합하는 것을 의사학자로 큰 개념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의사과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대 출신이신 분들이 많은 맞습니다. 게 현실인 맞습니다. 거고 이제 네.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예, 아마 그럴 것 건데 네.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터미놀로지가 어떻게 될지 그건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의사 직군 출신하고 네. 아닌 직군하고 아마 나중에는 다 이렇게 잘 융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이제 우리 이응이응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저도 의사가 돼서 교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교수님께서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채팅을 또 남겨주셨어요. 아까 처음에 의사가 되면 좋은 건 크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주셨잖아요. 좋은 게 있잖아요. 네, 의사 되면 네. 좋은 것도 많습니다. 좋은 그러니까요. 것도 많고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또 그 나아지는 모습 그렇죠. 치료가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게 그만큼 좋은 보람이나 성취감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
직업의 여건, 뭐 환경도 좋고 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100을 생각하고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됐다면 네. 그 100보다는 모자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대에 합격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한 거보다 이제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의대에 가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의미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분야나 배우는 학문들이 당연히 우리 아픈 사람들을 또 낫게 해줘야 되고 인체에 관한 것들이니까 공부를 나는 더 열심히 할 각오가 있다 하면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기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지훈 님이 또 해주셨어요. 아니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는 따로 있지 않고요. 각 학교마다 우리 융합형 의사과학자 그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지금 갑자기 한 8개 정도 아마 있을 건데요. 네. 한 10개 정도 됐는데 그 학교에 가시면 그 학교에서 이제 융합형 의사과학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전공의 과정 중이거나 아니면 혹시 전공의 전이거나 이제 기초의학을 100%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영남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계신 영남대학교에 지금 이렇게 해주신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한지훈 님은 꼭 찾아보시면은 자세히 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찾아보시고, 의사과학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직접 또 뵙게 되면 좋겠네요. 우리 한지훈 님이 교수님을 직접 뵙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네. 조현우 님이 그런데 의사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면 블루오션이 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사과학자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의사과학자가 진짜 이제 직업으로 불릴지 아니면은 사라질 수도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시대요. 근데 이제 의사과학자라는 직업이 생긴다기보다는 MD 출신 혹은 BMD 출신 특정 인체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기초하시는 선생님이 아마 생길 겁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거든요. 네. 일본이 만약에 자기가 MD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지만 임상을 하지 않고 그 임상에 도움을 주는 기초 연구 영역을 센터화 해가지고 그 센터장이나 센터에 일하는 연구원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분들은 의사라고 불리진 않고 대개는 과학자나 의사과학자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라는 직역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러한 연구 영역이 넓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좀 있어왔던 어떤 분야에 넓혀진 어떤 그런 직업군이 하나 새로 이렇게 네. 생기는 건 거죠. 네, 이미 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라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아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도전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엑소좀 이외에 다른 방식을 종용한 줄기세포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이게 이제 줄기세포랑 엑소좀이랑 혼용할 수 있는데요. 네. 줄기세포는 그 세포 자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세포 자체가 다른 세포로 이제 분화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줄기세포 자체를 이용해서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는 여러 면에서 많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허들이 많기 때문에 엑소좀은 그 줄기세포에서 배출되는 그런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그 배양액을 치료제로 쓰는 그 컨디션드 메디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정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재생치료의 다음 분야는 아마 엑소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채팅창에 질문들을 진짜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마 새로운 분야라고 느끼셔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또 강연 통해서 이런 새로운 분야도 알게 돼서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올 텐데요. 강연 일정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